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덴마크에서 퇴출당했을 때 우리 국민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실패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린란드를 노리는 거대한 빅딜이 있었다는 음모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초 덴마크는 한국의 K9 도입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손을 잡은 덴마크. 그것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계약서 도장을 찍자마자 이스라엘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납품을 미루겠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무기 창고는 결국 텅 비어버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무리하게 납품을 연기하는 걸까요? 그 배후엔 트럼프와 짠 비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목표는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안보 위기에 몰린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포기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덴마크는 결국 혹독한 대가이며 이는 결국 유럽 전반이 함께 위험해지는 길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국가 안보를 걸고 대담한 도박을 벌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청정국이라 불리던 덴마크. 그들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앞에 두고 대담하게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한국이 내민 진심 어린 송기를 비웃기까지 했죠. 우리 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추악한 비리를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굳게 닫혔던 비밀의 문이 열리자 전 유럽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Endvidere så træder jeg i dag ud af Folketinget og overdrager mit mandat til min suppleant. Den korte udgave for mit vedkommende. Jeg stopper fuldstændigt og endegyldigt i dansk politik i dag. Sådan må det være. Sådan skal det. 국방장관의 목이 날아가고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진 덴마크. 과연 그 어두운 밀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한국을 무시했던 오만한 국가들의 몰락과 그들이 벌인 K9 자주포가 어떻게 유럽의 심장을 다시 장악했는지 그 기막힌 내막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코펜하겐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습니다. 2023년 1월 초 우리는 덴마크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북유럽의 칼바람을 뚫고 저희 팀이 도착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매우 다급했고요. 주력 자주포인 세자르를 통째로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방위의 거대한 구멍이 뚫려버린 셈. 우리는 이 상황을 책임이라는 가치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슬로건은 바로 안보가 생명이다. 본사에서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군 인도 예정 물량을 덴마크로 먼저 돌리기로 했죠. 이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양보였습니다. 자국군의 공백까지 감수하며 동맹을 돕겠다는 선언이었죠. 저는 자신있게 덴마크 조달국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단 12개월 안에 안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격 또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안을 받으면 24시간 안에 회신이 옵니다. 국방부 전화를 안 받아요. 메일함도 텅 비어있어. 어떻게 이래?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편지함은 고요. 전화를 걸어도 담당자는 자리에 없다는 말뿐이었고 어렵게 연결된 부국장은 검토 중이라며 끊어버렸죠.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시간이 없다며 의회를 압박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대안인 한국의 제안서에는 자물쇠를 채웠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들은 이미 뒷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비스 시스템즈와 이미 손을 잡았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과 양심적인 가격을 제시해도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초대받지 않은 손님,
한국의 메일을 스팸 취급하며 무시하라는 지침까지 있었죠.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관료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당황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불청객을 보는 오만함이 서려 있는 듯. 한국 기술진이 밤을 새우며 시스템을 설계하던 그 시간들, 덴마크 관료들은 그 진심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울 정치적 거래에만 몰두한 거죠. 2023년 1월 26일 오후 코펜하겐 의회의사당.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3,300억 원이 투입되는 자주포 사업 승인 날이었죠. 하지만 이날 덴마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연극이 시작됩니다. 저는 시내 작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메일을 기다렸죠. 우리가 제출한 견적서는 성능과 가격 모두 완벽했고요. 하지만 국방부로부터의 연락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는 사무실에서 강한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그 시각 재무위원회 의원들에게 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이는 국방장관이었고 내용은 매우 기괴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의 견적이 오늘 오후 3시에 만료됩니다. 시간이 없으니 지금 즉시 사업을 승인해 주십시오. 메일 발송 시각은 2시 57분. 남은 시간은 단 3분이었습니다. 3천억이 넘는 국가 예산을 컵라면 익을 시간에 정하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독소 조항이 하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3시까지 답변이 없는 위원은 모두 찬성으로 간주함. 이것은 투표가 아니라 명백한 강요였습니다. 침묵을 찬성으로 둔갑시켜 사업을 날로 먹으려 한 것이죠. 의원들이 분노하며 항의했지만 장관은 결국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은 건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국방부의 발표 자료를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보낸 제안서의 내용이 악의적으로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장관은 한국의 K9 자주포가 납기가 길고 비싸다고 보고했죠. 그 문장을 보고 저는 헛웃음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류에는 분명 12개월 내 납기 확약서가 있었습니다. 가격 또한 이스라엘 업체보다 수백억 원이나 저렴했죠. 장관은 데이터를 거꾸로 뒤집어 우리를 무능한 업체로 꾸몄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습니다. 장관과 고위 관료들은 이미 이스라엘 측과 약속을 마쳤습니다. K9은 추악한 뒷거래를 가리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제안이 너무 뛰어나 비리가 들통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방산시장은 기술만으로 싸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음모가 정의를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관은 몰랐겠죠. 한국 방산의 진짜 힘을. 진실은 서류가 아니라 강철의 성능에서 나옵니다. 덴마크가 우리를 버린 대가는 안보의 구멍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제 예언은 정확히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로 결정된 무기가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 대가는 과연 누가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덴마크가 그토록 찬양했던 이스라엘의 아트모스. 하지만 훈련장에 나타난 실체에 포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장 포병들의 눈물 섞인 폭로를 지금 하나씩 파헤쳐 봅니다. 신형 자주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부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계의 최강 K9 자주포가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연병장에 나타난 것은 육중한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트럭 뒤에 대포 하나를 얹어놓은 기이한 형상의 무기였습니다. 고참 상사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건 자주포가 아니라 박물관에 골동품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요. 그 농담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치명적인 결함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를 가장 절망시킨 것은 구식 수동 장전 방식이었습니다. 21세기 현대전에 병사들이 직접 50kg 포탄을 날라야 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우리 팀은 칼바람을 맞으며 포탄을 옮겼죠. 실전 상황이었다면 우리 병사들은 단 5분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반면 한국의 K9 자주포는 버튼 하나로 자동 장전이 됩니다. 장관은 우리 병사의 생명을 왜 이토록 값싸게 취급한 걸까요?
성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포를 발사할 때마다 차체가 발작을 일으키듯 흔들렸습니다. 반동을 이기지 못해 앞바퀴가 들리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죠. 사격 후 즉시 이동해야 하는 작전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적의 보복 사격을 기다리는 움직이는 표적이 된 셈입니다. 경제적이라던 홍보도 사기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장비는 핵심 기능이 모두 빠진 깡통 모델이었습니다. 디지털 체계 연동을 위해 수백억 원을 더 써야 했습니다. 결국 보수 비용으로만 K9을 사고도 남을 돈을 뿌린 겁니다. 이스라엘 업체는 계약 후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기술 지원 요청에는 묵묵부답에 사용자 부주의 탓만 늘어났죠. 현장의 군인들은 이제 대놓고 국방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동안 병사들의 관짝이 준비되었다고요. 덴마크 포병들은 이 무기를 장관의 장난감이라 부릅니다. 조롱 뒤에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와 부러움이 섞여 있습니다. 정치가 안보를 집어삼킨 비극. 덴마크의 훈련장은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부패한 권력의 야합으로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을 때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전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내일 당장 러시아 전차가 국경을 넘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텅 비어버린 무기고가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기약 없는 기다림뿐이었죠. 절망의 순간 장관의 책상 위에 한 권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거기엔 독일도 미국도 아닌 낯선 이름 K9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의 방산시장을 뒤흔든 폴란드 쇼크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22년 봄 바르샤바 회의실은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폴란드에게 실존적 위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를 지켜줄 강철의 비가 필요했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이웃나라 독일이었습니다. 성능이 최고라 알려진 B2000을 도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독일의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2020년대 후반에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독일은 너무나 무책임했습니다. 참다 못한 국방장관이 회의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전시용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불을 뿜을 무기가 필요하다. 그때 조심스럽게 꺼낸 카드가 대한민국의 K9 자주포.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 쏟아졌죠. 먼 동양의 무기가 유럽의 전장을 견딜 수 있겠냐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K9은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혹독한 환경에서 증명됐으므로 무엇보다 한국은 우리와 비슷하게 북한의 위협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365일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였죠. 우리는 결단했고 곧장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창원 공장에서 본 광경은 대표단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K9이 정교하게 조립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믿기지 않는 약속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십시오. 석 달 안에 폴란드에 내렸습니다. 독일이 말한 수년이라는 시간을 수개월로 단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격 시험장에서 목격한 K9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밖 목표를 한치의 오차 없이 타격했죠. 산악지대를 평지처럼 질주하는 기동성 또한 압권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전 세계를 뒤흔든 최대 규모의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미친 짓이라 비웃었고 독일은 노골적으로 불쾌했죠. 하지만 불과 4개월 뒤 항구에 K9이 내려지는 순간 그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덴마크가 깡통 트럭을 만지작거릴 때 우리는 최강의 화력을 가졌습니다. 폴란드 군인들은 이제 한국 무기를 신의 선물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진심이 이 무기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유럽의 자부심을 무너뜨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쇳덩이를 조립한 결과물이 아닙니다. 수만 번의 망치질과 추위를 견딘 기술자들의 혼이 담긴 결정체죠. 폴란드가 한국의 K9에
열광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들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을 한국이 제 몸처럼 아파했기 때문이죠. 자주포 크라브가 비명을 지르며 쩍쩍 갈라지던 절망의 순간, 한국 기술진이 보여준 기억 같은 용접의 마법을 공개합니다. 2014년 겨울 폴란드 군수 공장엔 무거운 정적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폴란드가 독자 개발하려던 자주포 차체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상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철 프레임 여기저기에 뱀의 혀 같은 균열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말 그대로 쩍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기술진은 고개를 숙였고 현장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기술자들도 설계가 잘못됐다며 떠난 뒤였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서 우리 팀은 손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도 못한 걸 너희가 하겠냐는 반신반의하는 눈빛들이었죠.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용접봉을 잡은 명장들이 차가운 공장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강철은 정직합니다. 열이 과하면 뒤틀리고 부족하면 붙지 않죠. 미세한 진동까지 잡기 위해 특수합금 레시피를 다시 짰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균열이 생길까봐 겉옷을 벗어 강철 위를 덮어주었죠. 밤낮 없는 작업 끝에 K9의 기술이 이식된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운명의 사격 시험날, 거대한 포탄이 불을 뿜었습니다. 연속 사격이 이어졌지만 차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격 후 달려가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실금도 없었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고 엔지니어들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폴란드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는 한국뿐이므려. 이 사건은 폴란드가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진심을 팔고 신뢰를 용접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덴마크가 깡통 트럭을 들여올 때 폴란드는 강철의 신뢰를 샀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마지막 방패입니다. 이 진심이 덴마크의 오만을 꺾고 K9의 진짜 힘을 증명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폭풍은 이제 전 세계로 휘몰아칩니다. 덴마크가 부패와 무능으로 제 발등을 찍고 있을 때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사막과 인도양을 넘어 정글까지 거침없이 진격하죠. 이제 전략가들은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인도 그리고 호주를 잇는 K-디펜스 삼각축입니다.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동북아 패권을 노리던 중국과 방산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입니다. 정보국 회의실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대한민국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성비 좋은 나라일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서방의 안보를 책임지는 변기창입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의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하 40도의 혹한과 산소가 희박한 히말라야 고산지대, 웬만한 자주포는 엔진이 멈추고 포신이 얼어붙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유일하게 중국군을 압도한 것이 한국의 K9이었습니다. 중국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자신들의 무기가 쩔쩔맬 때 K9은 산악지대를 질주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아시아 전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호주에서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가 독일의 명품을 꺾고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독일은 자존심이 상해 항의했지만 호주의 답변은 냉철했습니다. 우리는 명성이 아니라 당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실전을 택했다. 이 약진을 가장 뼈아프게 보는 건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조 단위 계약에 깊은 패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비싸고 실전, 데이터조차 전무했기 때문이죠. 한국이 파트너와 함께 성장할 때 일본은 오만하게 독선적이었죠. 이제 지도를 다시 보십시오. 북쪽의 노르웨이와 폴란드, 남쪽의 호주와 서쪽의 인도까지 K방사는 거대한 그물망처럼 세계 안보를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3분 만에 깡통 트럭을 선택해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때 영리한 지도자들은 한국의 기술과 신뢰라는 가치에 베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미국조차 포탄 생산을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자유 진영의 안보가 무너진다는 말은 사실이죠. 중국과 일본이 아무리 견제해도 강철의 실체는 가릴 수 없습니다. 부패한 관료가 짓밟으려 했던 한국의 진심은 승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봅니다. 시간이 흐르고 먼지가 걷히면 진실은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를 뒤흔든 추악한 비리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의회를 속이고 한국을 이용했던 국방장관은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조작에 가담한 관료들 또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덴마크의 국민과 병사들에게 닥쳤습니다. 정치가 안보를 배신했을 때 어떤 지옥이 펼쳐지는지 증명했죠. 가끔 코펜하겐의 뉴스를 접하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우리의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던졌던 그들이 이제는 말합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K국을 다시 들여올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파격적인 조건과 우선순위는 우리를 믿어준 국가들의 몫이죠. 덴마크는 이제서야 이스라엘에 항의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소뿐입니다. 비리로 맺어진 관계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비겁합니다. 현재 덴마크의 자주포 부대는 사실상 식물 부대나 다름없습니다. 새 무기는 사격할 때마다 진흙 속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부품 문제로 훈련조차 못하는 이 무기를 보며 국민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 병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고철 덩어리를 샀느냐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찍어내는 상품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생명선입니다. 우리가 오만함에 좌절하지 않고 기술을 갈고 닦았던 이유, 폴란드에 갈라진 차체를 보며 제 몸처럼 아파하며 용접했던 이유, 대한민국의 무기가 있는 곳에선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는 자부심입니다. 독일의 명성이나 미국의 권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기술자들의 정직한 땀방울이라는 사실입니다. K군은 이제 폴란드 국경에서 러시아를 떨게 하는 수호신입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의 야욕을 꺾는 강철의 장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노했지만 확신했습니다. 진심을 다한 기술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을 들러리 세웠다. 착각하며 비웃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무기를 안 샀을 때의 비극을 전 세계에 홍보한 꼴입니다. 대한민국의 K방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를 넘어 평화를 수호하는 병기창이 되겠습니다. 오만을 실력으로 잠재우고 음모를 진실로 무너뜨린 저력.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순한 통쾌함일까요? 아니면 국가 브랜드의 무거운 책임감일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상대로 비겁한 도박을 벌이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진심을 이용하는 자에겐 파멸이, 손을 잡는 자에겐 승리가 함께합니다. 전 세계가 이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정직함이 세계 안보 지형을 바꾸는 그날까지 저희는 끝까지 추적하고 기록하겠습니다. 오만은 눈을 멀게 하지만 진실은 길을 만듭니다. 덴마크의 실책이 남긴 교훈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철은 오늘도 세계를 지키기 위해 불을 뿜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